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41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노동조합을 생각하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활동이 바로 이제 단체 교섭인데요. 이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번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체 교섭이 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 조건에 대해서 집단적인 거래 관계 또는 집단적 타협의 절차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여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가 관련 법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체 교섭이 좀 결렬되는 경우도 있죠. 뭐 우리 임금을 더 달라, 뭐 복리후생을 뭐 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조건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주로 이제 노동쟁의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단체 교섭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섭력 중심입니다. 이 양측, 그러니까 노측하고 사측이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조건에서요, 각자 주어진 힘을 최대한 이용해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들이 가장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교섭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는요, 협정이 목적입니다. 교섭을 이제 하다가 이제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노동자 측에서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이제 파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직장 폐쇄라는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런다 하더라도 이 쌍방에서는 어떤 이상하고 애정을 가지고서 끝까지 협정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적 절차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노동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도 되도록이면은 분쟁은 좀 일어나지 않도록 좀 회피할 필요가 있고요.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또 이게 굉장히 좋은 게 한꺼번에 여러 이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과 하나하나 개별로 뭔가 이렇게 합의를 거치는 이런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체 교섭에는 좀 다양한 이 방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기업별 협상인데요. 단체 교섭 방식인데요. 기업 단위 노조하고 사용자 간의 이제 단체 교섭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의 어떤 교섭력으로 봤을 때는 좀 약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 회사다 보니까 이 교섭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업의 특수성 이런 것들이 좀 잘 반영이 돼 있고 또 이 사용자하고 뭔가 대립 관계보다는 뭔가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회사와 하나의 회사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이 간의 교섭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제 집단 교섭과 같은 형태도 있는데요. 이제 다수의 단위 노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회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이 회사가 하나로 뭉쳐져 있고 또 사용자들도 여러 사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또 모여가지고 이렇게 단체로 교섭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이라든지 뭐 기업 규모라든지 어떤 특정 지역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묶어서 같이 하는 형태고 유럽에서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일 교섭이 있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별 노조, 왜 한 산업 안에 여러 회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회사들이 들한테 이제 교섭력을 이제 위임을 받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노동조합으로부터 이제 쭉 교섭 그 권한을 받은 다음에 이 연합노조체가 이 사용자 단체예요. 이 안에도 이제 여러가 있는데 요것과 이제 차이는 이게 이제 산업별 노조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기업 단위 기업이고 이렇게 하는 형태고 이제 영국하고 미국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뭐 결렬됐을 때 대형 파업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각선 교섭도 있습니다. 이제 이 기업별 교섭하고 통일 교섭을 절충한 방식인데요. 단위 노조들, 이제 기업 단위의 그 단위 노조들이 이제 그 상부 단체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산업별 노조가 될 수도 있고, 그네들이 이 개별
기업의 이 사용자들하고 각각 교섭을 하는 겁니다. 이제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공동 그 방식도 있는데 이 단위 노조가 이 상부 이렇게 묶여져 있는 요 상부하고 기업별 이 사용자들하고 이 교섭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런 경우가 이제 사실 노동조합에서 뭔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쓰는 전략입니다. 이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 여러 이제 사용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우리의 조건을 많이 들어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회사를 먼저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교섭을 해서 이제 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그 조건을 가지고 그 다른 회사들을 이어서 다 교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에서는 해준다는데 왜 당신은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교섭력을 높이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보통 다른 기업에 강요하는 전략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41번째 시간 이렇게 설명 좀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